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공원인데요. 어둡고 암울했던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등불이 되어준 선생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죠.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도산 선생은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양반가의 후손이었지만 아버지 때 가계가 기울어 가난한 농부로 생활했기 때문이죠. 8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아버지 슬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1894년 10대 청년 안창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으로 평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건데요. 이를 계기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하고 구국의 대열에 투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온 그는 밀러 선교사를 만나 구세학당 보통부에 입학해 신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3년은 청년 안창호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크게 넓혀주었습니다. (1897년) 독립협회에 가담한 선생은 관서지부를 설립하고 민권운동에 뛰어들었으며 만민공동회의 강연에 연사로 참여해 청년웅변가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계몽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된 후에는 고향에 점진학교를 세워 교육에 전념했는데요. 하지만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느껴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1902년 9월 3일 밀러 선교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린 도산은 다음 날 부인 이혜선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보다 선생의 관심을 끈 것은 일본인에 비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구심점 없이 흩어져 있던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들의 최초 조직인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선임되어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했습니다. 한인 공동체는 그의 지도 아래 미국인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발전해 나갔고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식을 배양해 나갔습니다. 이때 고국에서는 일제가 우리 땅에서 러일 전쟁을 도발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생은 한인 사회가 자리 잡아가자 동지들과 조국 광복을 목표로 정치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에 취임해 공립협회 회원들과 조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미 각지에 지방의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1907년 1월 리버사이드에서 동지들과 대한인 신민회를 결성한 그는 곧바로 국내에 귀국해 국내 계몽운동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비밀 결사단체 신민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고 국민을 유신하고자 하며 쇠퇴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고 사업을 유신하게 하여 새로워진 국민이 통일연합 새로운 자유문명국을 성립하게 한다. 그해 5월에는 미주 공립협회 3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미주와 한국에서 구국운동 사업에
전권을 부여받았는데요. 이에 힘입어 국립협회와 신민회의 언론활동과 교육진흥, 실업진흥 등 구국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특히 선생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각 개인 내면에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대 국민국가 건설운동에 전념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양의 대성학교와 태극서관, 마산동 도자기 회사 등을 설립해 교육 및 산업진흥운동을 전개하고 애국가 보급에 힘썼습니다. 또한 비밀결사 신민회를 통해 국권 회복을 준비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졌는데요. 선생은 신민회 회원들은 국내에서의 구국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개척해 장기적인 항쟁 노선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그가 향한 곳은 블라디보스톡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근 1년간 동포들의 단결을 호소하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던 것이죠. 그러나 선생은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911년 9월 미국으로 돌아와서 대한인 국민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쓴 건데요. 민주주의 헌법에 버금가는 전문 76개 조에 대한인 국민회 헌장을 제정하고 재미 한인들을 일본인으로 취급하려 드는 일본 정부에 대항해 준정부의 역할을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미, 멕시코, 쿠바, 필리핀 등지까지 지방회를 둔 한인 조직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913년 5월에는 팔도 대표를 선정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출범시켰는데요.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적 재정 후원과 일꾼 양성을 통해 민족 독립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매진한 흥사단은 설립된 지 1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외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교민들을 결집시켜 민주적으로 조직을 이끌었던 도산 안창호. 1919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다시 벌어지는데요. 대한의 백성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일본에 항거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는 선생을 중국에 파견하기로 결의합니다. 상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죠.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한 그는 임시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울, 블라디보스톡, 상해 등지에 설립한 준정부 형태의 조직들을 임시정부로 통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역사 편찬 사업을 추진해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적십자회 재건, 제4회 교민학교인 인성학교의 공립학교 출범,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 발행 등의 사업이 진행되는 데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선생은 1920년 1월 1일 임시정부 신년 축하회 석상에서 한민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통일임을 거듭 강조하고 전 민족이 독립전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각지에서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이 각자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중반 국내외에서 전 민족이 단결한 정당을 조직하자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선생이 민족 통합과 대동단계를 주창하며 이를 더욱 확산시킨 것이죠. 그 결과 1927년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마수는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까지 뻗쳤습니다. 1932년에 상해를 침공한 것이죠. 그해 4월 29일 일제는 홍구공원에서 천장절을 맞아 전승 축하 기념식을 벌였는데요. 그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일본군과 정부 순회 7명을 일시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피신 연락을 받지 못한 선생이 홍구공원 폭파 사건 관련자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고 맙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대전 감옥에서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1935년 2월 가출옥했을 때 이미 그의 몸은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전국을 순회했지만 결국 일경의 감시와 방해로 중단하고 평남 강서군 대보산에 은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1937년 중국 침략을 앞두고 국내에서 일체의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일제는 수양 동우회 사건을 일으켜서 선생을 비롯한 회원 180여 명을 체포해 고문했습니다. 선생도 130여일간 집중조사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출소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인 1938년 3월 10일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장례식에 참석 인원을 제한해 소수의 인척들만 참석해 했습니다. 도산 선생의 서고로 인해 민중 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도산 탄신 95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도산공원을 조성하고 그의 유해와 미국에서 사망한 아내 이혜련의 유해를 이장하여 도산공원 묘지에 합창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권력을 지닌 존재로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의 뿌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1920년 임시정부 신년사인데요.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꿈꿨던 그는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실력 양성을 강조한 사상가이며 실천가였습니다.